안녕하세요. 시간이모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략 매물대 돌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통 돌파 중에 갑 오브 갑이라고 불리우는 매물대 돌파라는 기술적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략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돌파를 캐치를 해서 HTS의 종목 검색, 실시간 종목 검색 시그널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발생시킨 시그널을 토대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매매 알고리즘을 조금 간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매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죠. 즉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용할 조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매물대를 돌파했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100일 동안 지난 100일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물대를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중에 최대 매물대를 돌파했을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매수 대기 시간,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 매수 대기 시간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30초로 되어 있죠. 이 30초 동안에 돌파 후 그 가격을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수 대기 시간 동안에 추격 매수의 유입이 있어야 된다. 추격 매수의 판단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매수 1호가, 2호가, 3호가와 돌파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추격 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전부 만족을 하게 될 경우 실제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매매 알고리즘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위에 보시면은 매물 돌파라고 하는 요 실시간 종목 검색 시나리오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어디에? HTS에. 그래서 그리고 조회를 하실 때, 종목 검색을 조회하실 때는 이렇게 조회보다는 실시간 옵션을 쓰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실시간 시그널이 돌게 돼요. 자,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HTS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매물대 돌파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물대 돌파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 주식 차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거나 오른쪽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화면 표시 옆으로 탭이 있죠. 여기 차트 유형을 누르시면 돼요. 차트 유형을 누르시면 여기 매물대 차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0일 데이터를 가지고 10개의 매물대를 표시해라 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세팅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적용 확인 혹은 적용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종료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런 매물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딱 보셔도 세명전기에서 가장 최대 매물대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비중이 18.20%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물대가 높은 게 15%짜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대 매물대를 상향 돌파, 이 위에 가격이 8,530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한선이 8,000원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약 350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종가가 여기에 와 있고 현재 종가가 8,530원 정도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그널이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의 전략 중에 매물 돌파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놨어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상위 500, 거래대금 상위 500 종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 저는 이제 100개의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100개, 즉 100일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10개의 매물대를 만들었을 때 종가가 최대 매물의 상한벽을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 시그널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물대 돌파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차트 분석, 그죠? 차트 분석의 채널 지표 밑에 매물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매물대 돌파를 선택하시면 이 조건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물대 비중, 요 비중을 나는 좀 높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도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매물대 비중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죠. 보시다시피.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걸 여기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은 25%에서 30%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거는 개인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매물벽 비중과 그 다음에 매물 돌파를 가지고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감시를 걸게 되면 그 감시의 결과에 의해서 신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신규 진입.
신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딱 하고 나타나게 되죠. 지금부터는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시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실시간부터 봐야죠. 실시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T1857로 가게 되면 T1857에 이건 리시브 데이터고요. 리시브 데이터 말고 여기 보시면 리시브 서치 리얼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리시브 서치 리얼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진입하게 되면 이 시그널이 날라오게 돼요. 이 시그널이 날라오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현재가를 이용을 해서 어레이 3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돌파 시간, 즉 현재 시간은 어레이 4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거를 어레이 5에다가 카피를 해요. 이게 이제 돌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 놓고 엔트리 플래그를 확인하셔서 신규 진입일 경우에는 이렇게 레인지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어레이 데이터로 업데이트 해주시고, 이전 7장 대비 달라진 거는 이렇게 타이머를 하나 돌리게 되어 있어요. 타이머 인덱스라고 하는 매수 대기 타이머를 돌립니다. 어떤 시간으로? 30초. 30초 시간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머 타입에다가 이렇게 타이머 인덱스를 6번으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돌리게 되는 거예요. 돌게 되면 무조건 30초를 기다려요. 30초를 기다려 타임아웃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탈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타이머를 끄면 돼요. 타이머를 끄고 E와 F가 뭐냐면 요거 돌파 시간과 돌파 가격, 그죠? 요 부분을 클리어 해주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탈했다가 재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재진입할 경우에는 똑같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요 레인지로. 그때 당시의 데이터로. 제 말은 그때 당시의 데이터로 다시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인 타이머가 있다면은 스탑을 시키고 여기서 다시 스타트를 시킵니다. 즉 재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타이머가 여기서 재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임아웃 되는 로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쭉 내려가시면 타임아웃 로직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온 인덱스 타임아웃이에요. 요거는 요 모듈 있죠, 모듈. 요 모듈에다가 제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모듈에 여기 타이머 인덱스일 경우에는 온 인덱스 타임아웃을 불러라 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려지게 되겠죠. 즉 30초 후에 이게 불려지게 됩니다. 30초 후에 이게 불려졌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시간 진입 후에 혹은 재진입 이후에 30초 동안 이탈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F를 읽어서 브레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데다가 추가를 합니다. F를 읽어요. F가 뭐냐? 요거죠, 요거. 돌파 가격을 읽어서 브레이크 프라이스에다가 추가를 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돌파 가격보다 현재가가 높다면, 즉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호가 크리테리어인 buy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추격 매수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현재 스탁 호가에서 호가 컬렉션을 가지고 오고요. 최신 호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 최신 호가를 가지고 와서 그 최신 호가의 매수 이호가가 돌파 가격보다 크냐 라는 걸 판단하게 되죠. 그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돌파 가격이 현재 매수 이호가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래로 내려가 있다. 그죠?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추격 매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추격 매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서 프린트를 남기고요. 이 추격 매수 조건에 따라서 매수 주문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문이 여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결이 되겠네요. 그죠? 체결이 되네요. 지금 마이 체결로 가면 됩니다. 체결이 되면 여기 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체결이 되면은 G 칼럼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때 당시에 평단가, 매수가로 G 칼럼을 업데이트해요. 요거 매수가를 업데이트 하게 되고요. 자, 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뭘까요?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업데이트 테이블입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자, 업데이트 테이블로 가게 되면 업데이트 테이블은 이렇게 실시간 체결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간 체결에 의해서 이거는 코스피 체결이고 이거는 코스닥 체결이에요. 그죠? 이런 실시간 체결에 의해서 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
이 업데이트 테이블로 가게 되면 업데이트 테이블에서 하는 일은 뭐냐? 실시간 체결에 의해서 현재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매수가 돼 있다면 이 이익률을 업데이트 하게 되죠. 그래서 H 칼럼에다 표시합니다.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셀을 호출을 하죠. 오토바이셀을 호출을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셀로 가시면 이렇게 오토바이셀에선 지난 챕터 14에서 확인했던 거와 동일한 동작을 하게 돼요. 똑같이 물타기를 하게 되고, 매수 단계에서 물타기를 하게 되고, 매수가 덜 됐으면 매수 단위만큼 풀로 태워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매도 단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매도 단계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도 단계에서 손절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마이너스 2%를 하회할 경우에는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매수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5%의 매도가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매도 주문을 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후서부터는 마이너스 2%에 걸려서 손절이 되거나 아니면 5%를 넘어서 체결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네, 그죠? 만약에 오늘의 종가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로 넘어갈 때도 나는 감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지 않느냐. 매물대 돌파는 완전히 초단타 매매나 단타 매매랑 달라서 스윙 매매, 즉 일주일 정도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바람직해요. 2일에서 5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는 HTS에서 스탑로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문에 여기 보시면 주식 스탑로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 스탑로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탑로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명전기라는 걸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익 목표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이익이 5% 이상, 그리고 손실은 2% 이하, 그러니까 이상,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하니까 마이너스라는 걸 표시할 필요 없으시고 그냥 2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요 사이에 걸리게 되면 유효기간을 최대 62일까지라고 하니까 이 정도, 60일 정도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매도 주문 조건엔 시장가라고 선택을 하고 여기서 가능한 수량의 100%를 매도하겠다라고 해놓고 조건 신규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도 주문이 저장됐다라고 여기 나오고요. 여기에서 요 실행 부분을 ON으로 바꿔놔요. 이렇게. ON으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잊어버리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HTS의 기능을 반 정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트레이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상하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이것도 여기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마저도 여기 시스템 트레이딩의 로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나중에 한 챕터를 이용을 해서 스탑로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같이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탑로스를 이용을 해서 매수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감시할 수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는 당일 매매에만 집중을 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확인을 할 부분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 전략의 이 매물대 돌파뿐만 아니라 돌파에는 매물대 돌파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 돌파 그리고 볼린저 밴드 돌파 이런 좀 더 하위 개념의 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로직에 의해서 처리할지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